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사주에서 오행이 없는 것과 많은 것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왜 공부해야 하냐 하면은 우리가 사주를 봤을 때 없는 오행이나 많은 오행을 빨리 찾게 되면은 그만큼 그 사주의 특징을 빨리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이 있어서 이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주는 오행이 다 있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오행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행이 다 있는 것이 좋은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의 사주에는 오행이 다 없는 사주들이 많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오행이 한 군데 이렇게 모여 있어 갖고 같은 오행이 많이 몰려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없는 오행이라도 꼭 필요한 경우가 있고, 또 없어도 불편하지만 그런대로 그냥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안 끼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오행이 꼭 필요하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병오생, 갑오월, 갑인일, 만일 무진시 사주가 있다 그러면 이 사주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5월달에 갑목은 굉장히 더운 계절 아닙니까? 거기다가 여기는 화가 많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사주는 수가 없는 사주 아닙니까? 이렇게 5월달에 갑목이 자라려면 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더군다나 이러한 사주는 화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조열해서 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를 더 간절히, 없는 오행을 더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행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무난하게 그냥 좀 불편함을 느끼지만 살아가는데 큰 에러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수가 없으면 살아가는데 굉장히 에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없는 오행도 사주 구조가 어떤 사주 구조냐에 따라서 우리가 절실히 없는 오행을 구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오행이 없다 하면은 그 속성과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분명히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이 오행을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주 팔자라는 것은 이렇게 연, 월, 일시로 이렇게 네 기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주이고, 또 한 기둥에 글자가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팔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간은 뭐냐면은 10개의 이 부호로 청간의 기운과 속성을 나눴습니다. 그것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입니다. 그런데 갑을은 목의 특성을 갖고 있고, 병정은 화라하고, 무기는 토라하고, 경신은 금이라하고, 인계는 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지는 뭐냐? 청간은 10개의 그 특성을 10개로 나눠서 우리가 청간의 에너지를 우리가 분류하지만, 지지는 또 12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인묘는 목, 사오는 화, 진술충미는 토, 신유는 금, 해자는 수로 나눴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오행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토가 뭡니까? 무토가 여기 토라고 그랬죠. 또 갑목이 뭐라 했습니까? 목이라고 그랬죠. 여기 갑목이 목이고, 병화가 화입니다. 또 진토는 토고, 또 임목은 목이죠. 오화는 뭡니까? 오화는 화죠. 또 오화하고. 그러면 이 사주는 목, 화, 토는 있는데 금수가 없는 사주다 이겁니다. 금수가. 그럼 금수가 없는 것으로 인한 그 속성과 기능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주가 만약에 신이다, 여기가 신이다 하면은 금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가 없는 사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만약에 갑자다 그런다면은 금이 없는 사주가 될 수 있죠. 이렇게 없는 오행을 이렇게 우리가 청간지지를 오행으로 나눠 갖고서 우리가 없는 오행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요령을 아시고, 사주에 목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목이라는 것은 전번 강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목이라는 것은 출발과 시작입니다. 그리고 일을 만들어가는 그 기운이 목의 기운입니다. 그런데 사주에 목이 없다 그런다면 이 사람은 한번 좌절을 하면은 재기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목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모든 것을 일을 만들어내고 출발하고 시작하는 기운인데, 그 기운이 사주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재기하는데 좀 힘들다, 진취적이지 못하고 창조적이지 못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 역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좀 생활력이 좀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또 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체로 보면은 간담을 우리가 얘기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뭐냐면은 신체 기능도 약합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간과 담이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고, 이 목에 오행이 없는 사람이 화까지 없다 그런다면은 상당히 피해가 큽니다. 다시 말해 양의 기능이 약하거든요. 우리가 목화는 우리가 양이라고 그러고 금수를 음이라고 우리가 분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이 없는 사주가 화까지 없다 이런 데면은 상당히 이 세속적인 삶이 좀 힘들고 좀 음성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쉽고, 좀 이렇게 성격이 활발하지 못하고 조금 소극적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주에 화가 없는 사주다 이러면 화는 뭡니까? 화는 나의 기운을 발산한다, 이런 기운 아닙니까? 뭔가 나의 기운을 밖으로 표현한다, 이런 기운인데, 만일 화가 없다면 상당히 소극적이고 음성적인 그런 스타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화는 뭐냐면은 세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화가 없다 그런다면은 이런 사람은 상당히 세속적인 일에 있어서의 매사에 늦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좀 늦게 간다, 혹은 결혼도 늦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어떤 세속적인 어떤 성공이라든가 세속적인 발전도 좀 늦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자인 경우에는 더욱더 그 피해가 큽니다. 여자는 원래 타고난 특성이 음성 아닙니까? 그런데 음성인데 양이 없다 그런다면은 더욱더 음의 기운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좀 여자 팔자로서는 좀 고독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또 화는 뭐냐면은 인체로 따지면은 심장을 따집니다. 혹은 혈관을. 그래서 화가 없는 사람이 심장이나 혈관이 좀 약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또 화는 뭐냐면 예를 얘기한다 그랬죠. 예의를 주관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화가 없는 사람이 좀 예의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주에 토가 없다. 토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색이라고 그러죠. 가색. 토를 가색이라고 합니다. 가색. 가색이라는 건 뭐냐면 식물과 거둘색 그럽니다. 가색이라는 것은. 그래서 가색, 이 토라는 것은 뭐냐면 뭐를 이렇게 정착시키고 또 거두어 들이고 지키는 일을 하는 게 토의 근본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토가 없다 그런다면은 뭐냐면 이 사람이 삶이 좀 역마성이 강하고 변화가 참 많습니다. 좀 정착하는 그런 기능이 좀 약하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토는 인체로 말하면 비이기 때문에 위장이나 비장이 좀 약화돼서 소화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금이 없으면 뭐냐, 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수렴하는 기운 아닙니까? 그래서 정리정돈을 잘한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금이 없다 그런다면 이 마무리나 정리정돈하는 힘이 좀 약하다, 결실이 약하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렇게 하고 이 결단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돼 있고, 좀 우유부단한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수가 없으면 어떠냐? 수는 흐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가 없다는 것은 흐르지 잘 못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융통성이 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저장 보관하는 힘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수는 사고력인데 수가 없다 하면은 깊이 생각하는 힘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남자라면 그 피해가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양의 속성인데 음이 필요하죠. 그런데 수가 없으면 더욱더 남자는 그 피해가 더 강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많은 오행은 어떠냐 이겁니다. 되게 많다, 사주에 많다 이러면은, 많은 것은 되게 뭐냐면 특수한 구조라든가 특수한 조건이 아니면 많은 오행은 되게 병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많은 것이나 적은 것은 좀 뭐냐면 균형이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좀 병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 많은 오행은 뭐냐면은 그 사람한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주에 대체적으로 많은 것들은 뭐냐면은 이렇게 균형과 조화를 잘 갖추지 못한다, 좀 기울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것으로 인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오행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하면은, 첫째, 목이 많다. 목이 많으면 목은 뭐라 그랬어요? 일을 잘 벌리는 경향이 있다겠죠. 이일 저일. 그게 목이 많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은 잘 벌리는데 그걸 정리를 잘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이 실속이 좀 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이런 사람이 목이 많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목이 많으면은 그 토를 갖다가 극하기 때문에 토가 약합니다. 그래서 비가 좀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화가 많은 사람은 어떠냐 하면은 되게 성급하고 굉장히 활동적이고 능동적이지만 좀 다혈질의 면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실속이 좀 약한데, 이게 다자무자라고 많으면 도리어 없는 것 같은 특성을 나타낸다 해서, 화는 아까 예의를 가리키는 것인데, 예의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화가 많다는 것은 도리어 예의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도리어 예의가 없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는 예의를 주장하지만 본인은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한테 예의를 지켜라 하지 자기는 도리어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금을 극하기 때문에 폐대장이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가 많으면 되게 고집이 좀 강하다, 좀 자기중심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융통성이 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건강상으로는 신장 기능이 약화될 수가 있고, 또 금이 많다 이러면은, 금이 많으면은 상당히 냉정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뭐냐 하면은 좀 쌀쌀맞은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집이 상당히 강하고 타협성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으로는 금극목하기 때문에 간담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수가 많으면 어떻게 되냐, 생각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욕심도 많고, 또 반대적으로 생각과 욕심은 많지만 행동이 조금 느린 편이다, 혹은 비밀이 많다. 그래서 구조가 나빠지면 은큼하다, 음흉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상으로는 심장과 수국화하기 때문에 심장과 뇌혈관 질환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오행과 적은 오행으로서 그 사람의 성격적 특징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또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직업적인 특징을 빨리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오행이 없는 것이 뭐냐 혹은 많은 오행이 뭐냐 이것을 먼저 살펴갖고 그 사람의 운명적 특징을 잡아내는 것이
간명유령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이해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사주에서 오행이 없는 것과 많은 것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왜 공부해야 하냐 하면은 우리가 사주를 봤을 때 없는 오행이나 많은 오행을 빨리 찾게 되면은 그만큼 그 사주의 특징을 빨리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이 있어서 이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주는 오행이 다 있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오행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행이 다 있는 것이 좋은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의 사주에는 오행이 다 없는 사주들이 많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오행이 한 군데 이렇게 모여 있어 갖고 같은 오행이 많이 몰려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없는 오행이라도 꼭 필요한 경우가 있고 또 없어도 불편하지만 그런 대로 그냥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안 끼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오행이 꼭 필요하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병오생, 갑오월, 갑인일, 만일 무진시 사주가 있다 그러면 이 사주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5월달에 갑목은 굉장히 더운 계절 아닙니까? 거기다가 여기는 화가 많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사주는 수가 없는 사주 아닙니까? 이렇게 5월달에 갑목이 자라려면 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더군다나 이러한 사주는 화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조열해서 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를 더 간절히, 없는 오행을 더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행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무난하게 그냥 좀 불편함을 느끼지만 살아가는데 큰 애로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수가 없으면 살아가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없는 오행도 사주 구조가 어떤 사주 구조냐에 따라서 우리가 절실히 없는 오행을 구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오행이 없다 하면은 그 속성과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분명히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이 오행을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주 팔자라는 것은 이렇게 연, 월, 일시로 이렇게 네 기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주이고 또 한 기둥에 글자가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팔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간은 뭐냐면은 10개의 이 부호로 청간의 기운과 속성을 나눴습니다. 그것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입니다. 그런데 갑을은 목의 특성을 갖고 있고 병정은 화라하고 무기는 토라하고 경신은 금이라하고 인계는 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지는 뭐냐? 청간은 10개의 그 특성을 10개로 나눠서 우리가 청간의 에너지를 우리가 분류하지만 지지는 또 12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인묘는 목, 사오는 화, 진술, 충미는 토, 신유는 금, 해자는 수로 나눴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오행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토가 뭡니까? 무토가 여기 토라고 그랬죠. 또 갑목이 뭐라 했습니까? 목이라고 그랬죠. 여기 갑목이 목이고 병화가 화입니다. 또 진토는 토고 또 임목은 목이죠. 오화는 뭡니까? 오화는 화죠. 또 오화 화고. 그러면 이 사주는 목, 화, 토는 있는데 금수가 없는 사주다 이겁니다. 금수가. 그럼 금수가 없는 것으로 인한 그 속성과 기능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주가 만약에 신이다, 여기가 신이다 하면은 금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가 없는 사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만약에 갑자다 그런다면은 금이 없는 사주가 될 수 있죠. 이렇게 없는 오행을
이렇게 우리가 천간지지를 오행으로 나눠 갖고서 우리가 없는 오행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요령을 아시고, 사주에 목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목이라는 것은 전번 강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목이라는 것은 출발과 시작입니다. 그리고 일을 만들어가는 그 기운이 목의 기운입니다. 그런데 사주에 목이 없다 그런다면 이 사람은 한번 좌절을 하면은 재기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목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모든 것을 일을 만들어내고 출발하고 시작하는 기운인데, 그 기운이 사주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재기하는데 좀 힘들다, 진취적이지 못하고 창조적이지 못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 역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좀 생활력이 좀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또 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체로 보면은 간담을 우리가 얘기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뭐냐면은 신체 기능도 약합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간과 담이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고, 이 목에 오행이 없는 사람이 화까지 없다 그런다면은 상당히 피해가 큽니다. 다시 말해 양의 기능이 약하거든요. 우리가 목화는 우리가 양이라고 그러고 금수를 음이라고 우리가 분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이 없는 사주가 화까지 없다 이런 데면은 상당히 이 세속적인 삶이 좀 힘들고 좀 음성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쉽고, 좀 이렇게 성격이 활발하지 못하고 조금 소극적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주에 화가 없는 사주다 이러면 화는 뭡니까? 화는 나의 기운을 발산한다 이런 기운 아닙니까? 뭔가 나의 기운을 밖으로 표현한다 이런 기운인데, 만일 화가 없다면 상당히 소극적이고 음성적인 그런 스타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화는 뭐냐면은 세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화가 없다 그런다면은 이런 사람은 상당히 세속적인 일에 있어서의 매사에 늦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좀 늦게 간다, 혹은 결혼도 늦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어떤 세속적인 어떤 성공이라든가 세속적인 발전도 좀 늦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자인 경우에는 더욱더 그 피해가 큽니다. 여자는 원래 타고난 특성이 음성 아닙니까? 그런데 음성인데 양이 없다 그런다면은 더욱더 음의 기운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좀 여자 팔자로서는 좀 고독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또 화는 뭐냐면은 인체로 따지면은 심장을 따집니다. 혹은 혈관을. 그래서 화가 없는 사람이 심장이나 혈관이 좀 약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또 화는 뭐냐면 예를 얘기한다 그랬죠. 예의를 주관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화가 없는 사람이 좀 예의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주에 토가 없다. 토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색이라고 그러죠. 가색. 토를 가색이라고 합니다. 가색. 가색이라는 건 뭐냐면 식물과 거둘색 그럽니다. 가색이라는 것은. 그래서 가색, 이 토라는 것은 뭐냐면 뭐를 이렇게 정착시키고 또 거두어 들이고 지키는 일을 하는 게 토의 근본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토가 없다 그런다면은 뭐냐면 이 사람이 삶이 좀 역마성이 강하고 변화가 참 많습니다. 좀 정착하는 그런 기능이 좀 약하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토는 윈체로 말하면 비이기 때문에 위장이나 비장이 좀 약화돼서 소화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금이 없으면 뭐냐, 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수렴하는 기운 아닙니까? 그래서 정리정돈을 잘한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금이 없다 그런다면 이 마무리나 정리정돈하는 힘이 좀 약하다, 결실이 약하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렇게 하고 이 결단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돼 있고, 좀 우유부단한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수가 없으면 어떠냐? 수는 흐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가 없다는 것은 흐르지 잘 못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융통성이 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저장 보관하는 힘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수는 사고력인데 수가 없다 하면은 깊이 생각하는 힘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남자라면 그 피해가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양의 속성인데 음이 필요하죠. 그런데 수가 없으면 더욱더 남자는 그 피해가 더 강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많은 오행은 어떠냐 이겁니다. 되게 많다, 사주에 많다 이러면은, 많은 것은 대개 뭐냐면 특수한 구조라든가 특수한 조건이 아니면 많은 오행은 대개 병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많은 것이나 적은 것은 좀 뭐냐면 균형이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좀 병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 많은 오행은 뭐냐면은 그 사람한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주에 대체적으로 많은 것들은 뭐냐면은 이렇게 균형과 조화를 잘 갖추지 못한다, 좀 기울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것으로 인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오행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하면은, 첫째, 목이 많다. 목이 많으면 목은 뭐라 그랬어요? 일을 잘 벌리는 경향이 있다겠죠. 이일 저일. 그게 목이 많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은 잘 벌리는데 그걸 정리를 잘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이 실속이 좀 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이런 사람이 목이 많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목이 많으면은 그 토를 갖다가 극하기 때문에 토가 약합니다. 그래서 비가 좀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화가 많은 사람은 어떠냐 하면은 되게 성급하고 굉장히 활동적이고 능동적이지만 좀 다혈질의 면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실속이 좀 약한데, 이게 다자무자라고 많으면 도리어 없는 것 같은 특성을 나타낸다 해서, 화는 아까 예의를 가리키는 것인데, 예의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화가 많다는 것은 도리어 예의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도리어 예의가 없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는 예의를 주장하지만 본인은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한테 예의를 지켜라 하지 자기는 도리어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금을 극하기 때문에 폐대장이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가 많으면 되게 고집이 좀 강하다, 좀 자기중심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융통성이 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건강상으로는 신장 기능이 약화될 수가 있고, 또 금이 많다 이러면은, 금이 많으면은 상당히 냉정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은 좀 쌀쌀맞은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집이 상당히 강하고 타협성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으로는 금극목하기 때문에 간담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수가 많으면 어떻게 되냐, 생각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욕심도 많고, 또 반대적으로 생각과 욕심은 많지만 행동이 조금 느린 편이다, 혹은 비밀이 많다. 그래서 구조가 나빠지면 은큼하다, 음흉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상으로는 심장과 수국화하기 때문에 심장과 뇌혈관 질환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오행과 적은 오행으로서 그 사람의 성격적 특징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또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직업적인 특징을 빨리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오행이 없는 것이 뭐냐,
혹은 많은 오행이 뭐냐 이것을 먼저 살펴갖고 그 사람의 운명적 특징을 잡아내는 것이 간명요령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이해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현입니다. 오늘은 사주에서 오행이 없는 것과 많은 것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왜 공부해야 하냐 하면은 우리가 사주를 봤을 때 없는 오행이나 많은 오행을 빨리 찾게 되면은 그만큼 그 사주의 특징을 빨리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이 있어서 이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주는 오행이 다 있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오행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행이 다 있는 것이 좋은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의 사주에는 오행이 다 없는 사주들이 많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오행이 한 군데 이렇게 모여 있어 갖고 같은 오행이 많이 몰려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없는 오행이라도 꼭 필요한 경우가 있고 또 없어도 불편하지만 그런대로 그냥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안 끼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오행이 꼭 필요하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병오생, 갑오월, 갑인일, 만일 무진시 사주가 있다 그러면 이 사주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5월달에 갑목은 굉장히 더운 계절 아닙니까? 거기다가 여기는 화가 많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사주는 수가 없는 사주 아닙니까? 이렇게 5월달에 갑목이 자라려면 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더군다나 이러한 사주는 화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조열해서 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를 더 간절히, 없는 오행을 더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행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무난하게 그냥 좀 불편함을 느끼지만 살아가는데 큰 에러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수가 없으면 살아가는데 굉장히 에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없는 오행도 사주 구조가 어떤 사주 구조냐에 따라서 우리가 절실히 없는 오행을 구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오행이 없다 하면은 그 속성과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분명히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이 오행을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주 팔자라는 것은 이렇게 연, 월, 일시로 이렇게 네 기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주이고 또 한 기둥에 글자가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팔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간은 뭐냐면은 10개의 이 부호로 청간의 기운과 속성을 나눴습니다. 그것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입니다. 그런데 갑을은 목의 특성을 갖고 있고 병정은 화라하고 무기는 토라하고 경신은 금이라하고 인계는 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지는 뭐냐? 청간은 10개의 그 특성을 10개로 나눠서 우리가 청간의 에너지를 우리가 분류하지만 지지는 또 12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인묘는 목, 사오는 화, 진술, 충미는 토, 신유는 금, 해자는 수로 나눴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오행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토가 뭡니까? 무토가 여기 토라고 그랬죠. 또 갑목이 뭐라 했습니까? 목이라고 그랬죠. 여기 갑목이 목이고 병화가 화입니다. 또 진토는 토고 또 임목은 목이죠. 오화는 뭡니까? 오화는 화죠. 또 오화하고. 그러면 이 사주는 목, 화, 토는 있는데 금수가 없는 사주다 이겁니다. 금수가. 그럼 금수가 없는 것으로 인한 그 속성과 기능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주가 만약에 신이다, 여기가 신이다 하면
금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가 없는 사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만약에 갑자다 그런다면은 금이 없는 사주가 될 수 있죠. 이렇게 없는 오행을 이렇게 우리가 천간지지를 오행으로 나눠 갖고서 우리가 없는 오행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요령을 아시고, 사주에 목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목이라는 것은 전번 강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목이라는 것은 출발과 시작입니다. 그리고 일을 만들어가는 그 기운이 목의 기운입니다. 그런데 사주에 목이 없다 그런다면 이 사람은 한번 좌절을 하면은 재기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목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모든 것을 일을 만들어내고 출발하고 시작하는 기운인데, 그 기운이 사주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재기하는데 좀 힘들다, 진취적이지 못하고 창조적이지 못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 역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좀 생활력이 좀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또 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체로 보면은 간담을 우리가 얘기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뭐냐면은 신체 기능도 약합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간과 담이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고, 이 목에 오행이 없는 사람이 화까지 없다 그런다면은 상당히 피해가 큽니다. 다시 말해 양의 기능이 약하거든요. 우리가 목화는 우리가 양이라고 그러고 금수를 음이라고 우리가 분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이 없는 사주가 화까지 없다 이런 데면은 상당히 이 세속적인 삶이 좀 힘들고 좀 음성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쉽고, 좀 이렇게 성격이 활발하지 못하고 조금 소극적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주에 화가 없는 사주다 이러면 화는 뭡니까? 화는 나의 기운을 발산한다 이런 기운 아닙니까? 뭔가 나의 기운을 밖으로 표현한다 이런 기운인데, 만일 화가 없다면 상당히 소극적이고 음성적인 그런 스타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화는 뭐냐면은 세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화가 없다 그런다면은 이런 사람은 상당히 세속적인 일에 있어서의 매사에 늦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좀 늦게 간다, 혹은 결혼도 늦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어떤 세속적인 어떤 성공이라든가 세속적인 발전도 좀 늦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자인 경우에는 더욱더 그 피해가 큽니다. 여자는 원래 타고난 특성이 음성 아닙니까? 그런데 음성인데 양이 없다 그런다면은 더욱더 음의 기운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좀 여자 팔자로서는 좀 고독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또 화는 뭐냐면은 인체로 따지면은 심장을 따집니다. 혹은 혈관을. 그래서 화가 없는 사람이 심장이나 혈관이 좀 약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또 화는 뭐냐면 예를 얘기한다 그랬죠. 예의를 주관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화가 없는 사람이 좀 예의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주에 토가 없다. 토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색이라고 그러죠. 가색. 토를 가색이라고 합니다. 가색. 가색이라는 건 뭐냐면 식물과 거둘색 그럽니다. 가색이라는 것은. 그래서 가색, 이 토라는 것은 뭐냐면 뭐를 이렇게 정착시키고 또 거두어 들이고 지키는 일을 하는 게 토의 근본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토가 없다 그런다면은 뭐냐면 이 사람이 삶이 좀 역마성이 강하고 변화가 참 많습니다. 좀 정착하는 그런 기능이 좀 약하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토는 윈체로 말하면 비이기 때문에 위장이나 비장이 좀 약화돼서 소화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금이 없으면 뭐냐, 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수렴하는 기운 아닙니까? 그래서 정리정돈을 잘한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금이 없다 그런다면 이 마무리나 정리정돈하는 힘이 좀 약하다, 결실이 약하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렇게 하고
이 결단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돼 있고 좀 우유부단한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수가 없으면 어떠냐? 수는 흐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가 없다는 것은 흐르지 잘 못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융통성이 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저장 보관하는 힘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수는 사고력인데 수가 없다 하면은 깊이 생각하는 힘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남자라면 그 피해가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양의 속성인데 음이 필요하죠. 그런데 수가 없으면 더욱더 남자는 그 피해가 더 강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많은 오행은 어떠냐 이겁니다. 되게 많다, 사주에 많다 이러면은, 많은 것은 되게 뭐냐면 특수한 구조라든가 특수한 조건이 아니면 많은 오행은 되게 병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많은 것이나 적은 것은 좀 뭐냐면 균형이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좀 병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 많은 오행은 뭐냐면은 그 사람한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주에 대체적으로 많은 것들은 뭐냐면은 이렇게 균형과 조화를 잘 갖추지 못한다, 좀 기울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것으로 인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오행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하면은, 첫째, 목이 많다. 목이 많으면 목은 뭐라 그랬어요? 일을 잘 벌리는 경향이 있다겠죠. 이일 저일. 그게 목이 많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은 잘 벌리는데 그걸 정리를 잘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이 실속이 좀 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이런 사람이 목이 많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목이 많으면은 그 토를 갖다가 극하기 때문에 토가 약합니다. 그래서 비가 좀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화가 많은 사람은 어떠냐 하면은 되게 성급하고 굉장히 활동적이고 능동적이지만 좀 다혈질의 면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실속이 좀 약한데, 이게 다자무자라고 많으면 도리어 없는 것 같은 특성을 나타낸다 해서, 화는 아까 예의를 가리키는 것인데, 예의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화가 많다는 것은 도리어 예의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도리어 예의가 없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는 예의를 주장하지만 본인은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한테 예의를 지켜라 하지 자기는 도리어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금을 극하기 때문에 폐대장이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가 많으면 되게 고집이 좀 강하다, 좀 자기중심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융통성이 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건강상으로는 신장 기능이 약화될 수가 있고, 또 금이 많다 이러면은, 금이 많으면은 상당히 냉정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은 좀 쌀쌀맞은 경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집이 상당히 강하고 타협성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으로는 금극목하기 때문에 간담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수가 많으면 어떻게 되냐, 생각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욕심도 많고, 또 반대적으로 생각과 욕심은 많지만 행동이 조금 느린 편이다, 혹은 비밀이 많다, 그래서 구조가 나빠지면 은큼하다, 음흉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상으로는 심장과 수국화하기 때문에 심장과 뇌혈관 질환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오행과 적은 오행으로서 그 사람의 성격적 특징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또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직업적인 특징을 빨리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오행이 없는 것이 뭐냐 혹은 많은 오행이 뭐냐 이것을 먼저 살펴갖고 그 사람의 운명적 특징을 잡아내는 것이 간명유령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이해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